네, 안녕하십니까. 석세스 포유입니다. 오늘은 그 이미지 마스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유사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 도락이겠죠. 그거를 좀 해결하는 방법을 조금 활용 팁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보통 이미지를 매번 제작하거나 아니면 뭐 이걸 변경을 하는 거가 자체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하는 이미지 마스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많이 수월하게 작업하실 수 있고요. 또 하나로 그 이미지 마스터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 드렸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필터링 옵션들이 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다양한 옵션들을 써서 이렇게 변경을 하시는데 최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 고객님들한테 얘기 듣고 블로그 포스팅 하시는 분들한테 정보를 좀 취합하다 보니까 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사이즈 변경이라는 건데요. 보통 이제 이미지를 이제 뭐 유사 이미지다, 뭐 비슷한 이미지다 이렇게 판단을 할 때 이것을 뭐 사람이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 역시도 그 프로그램을 구동해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같은지 같지 않은지 어느 정도 비슷한지 이런 거를 패턴을 찾아서 이제 동작하게 되는데요. 이제 저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 중요한 게 이겁니다. 무엇이냐면 그 이제 그 효율성 부분이거든요. 효율성.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개인이 쓰는 PC와 서버에서 동작되는 거는 좀 다릅니다. 개인이 쓰는 PC는 나 혼자 온전하게 다 쓰기 때문에 복잡한 프로그램이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로직을 써서 구동을 해도 별 문제가 안 되는데요. 이 네이버 같은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회사에서는 이 서버 한 대를 가지고 한 명이 쓰는 게 아니라 뭐 1000명 뭐 그 이상도 될 수 있고요. 뭐 이거보다 약간 작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의 어떤 기능을 한 대의 서버로 그걸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 개인 PC에서 쓰는 만큼의 계산이나 어떤 부하를 걸어서 그런 로직들을 이런 범용으로 쓰는, 그러니까 이렇게 공통적으로 여러 명이 쓰는 곳에다가 그런 로직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CPU 이제 이걸 처리하는 건 이제 CPU인데 이게 처리하는 부하가 많으면 많을수록 속도가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 이미지 한 장, 이렇게 두 장의 이미지를 비교하는 로직을 잡겠다고 여기다가 이 여러 명이 써야 하는 서버 PC에다가 개인이 쓰는 PC의 로직을 적용을 해서 그렇게 검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요.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쵸?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금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지, 보통 이제 새로운 이미지를 썼을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기존에 잘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재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재사용 또는 다른 이미지를 가져다가 약간 수정을 해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카피죠, 카피. 카피인데 이거를 조금 걸리지 않게 잘 활용하고 싶으신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기준을 좀 잡을 때 내가 만약에 그쪽 사람이라면 네이버의 관리자라면 또는 개발자라면 무엇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이것을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 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PC에서는 어떤 무거운 로직을 써도 관계없어요. 왜냐면 그건 나 혼자 쓰니까요. 근데
이렇게 여러 명이 동시에 써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큰 무거운 로직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곧 무거운 과도한 로직을 쓰게 되면 서버를 여러 대 설치해야 되고 또 고성능의 서버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다 비용으로 발생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운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로직을 찾죠. 그게 1번이 바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메타태그입니다. 메타태그. 글씨가 좀 안 써지는데요. 메타태그는 이미지 안에 들어있는 어떤 이 이미지의 속성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카메라로 찍건 스마트폰으로 찍건 이랬을 때 어느 장비에서 찍었고 어느 위치에서 찍었고 형식은 어떻게 되고 뭐 등등등의 정보가 쭉 나열돼요.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그래서 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메타초고 정보를 딱 읽으면 이거는 이미 그 형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있어주면 네이버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판단하는데 되게 좋겠죠.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이미지 누락, 유사 이미지를 벗어나려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없애야 되는 부분이 메타 태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가장 검사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없애버려야 돼요. 자,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그러니까 그 이미지 누락, 이 유사 이미지 또는 이미지 누락을 완벽하게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개발자를 힘들게 해야 돼요. 저도 엔지니어지만 이런 말을 하니까 좀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제 이 목적이 맞아야 되니까 개발자를 피곤하게 해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미지를 이렇게 바꿨는데 변경해서 줬는데 개발자가 보기에 로직을 짜기에 이거를 같은지 이게 여기서 같은 이미지를 썼다는 거를 비교하는 대상을 복잡하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쉬운 정보는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줘버리면 이 사람한테는 이 개발자한테는 검사하기가 좋은 거죠.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죠? 메타태그 같은 거. 메타태그가 들어있으면 오케이에 땡큐입니다. 땡큐. 똑같은데 사이즈도 같고 다 똑같은데 메타태그가 있는 걸 그대로 썼어요. 그러면 메타태그는 안 주고 나머지 정보를 바꿨어요. 근데 속성이 같잖아요. 이거는 100% 걸리죠. 이건 이미지 비교 자체도 필요 없고 메타태그 하나만 가지고도 그냥 검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자를 피곤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검사해서 이게 유사 이미지냐 비슷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를 그 판단할 때 가능하면 복잡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그거를 만드는데 되게 애를 먹습니다. 왜냐면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요. PC처럼 개인이 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쓰는 PC처럼 그렇게 무한정 쓸 수 없어요. 적은 에너지로 효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되게 복잡한 로직을 쓸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심플한 로직만 가지고 적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플한 로직에서는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그런 식의 변화를 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미지를 변경할 때 이 이렇게 여기 보면 이미지 바꿀 때 밝기, 그죠? 밝기, 명도, 기타 등등의 옵션 필터링들을 걸어서 이거를 이제 바꾸는 게 이제 정상이죠. 근데 이게 조금 잘 바뀌어지면 이제 검사가 안 되는데 일부 사용자들은 저희 걸 안 쓰고 개인적인 그 무료를 썼을 때 편집기를 썼을 때요. 이걸 좀 약하게 해주면 얘네들에 의해서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패턴으로 잡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픽셀 단위로 이렇게 검사를 해서 이걸 값을 가지고 어떤 걸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그 색상의 톤이라든가 픽셀의 그 값 가지고 이걸 비교해서 갖다 놓는데 이걸 변화를 약하게 주면 얘와 얘가 비슷하다고 판단되면 이게 유사로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강하게 주는 걸 기본으로 하고요.
혹시라도 이제 약하게 주었다 하더라도 이 방법을 쓰면 이 검사하는 방법을 까다롭게 해서 개발자를 피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로 이겁니다. 사이즈 변경. 자, 사이즈 변경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만약에 뭐 100 가로 100, 세로 100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그냥 뭐 50 이렇게 줄잖아요. 그러면 개발자는 기본적으로 이게 먼저 메타 태그 볼 거고요. 1번 메타 볼 거고, 제가 개발자라면 그렇게 볼 거예요. 제가 사이즈 볼 거예요. 크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의 패턴을 볼 거예요. 픽셀 정도의 값을 이렇게 이걸 가져다가 이제 확인할 거고, 아마 4번 이게 아마도 사이즈의 변화, 일괄적으로 어떤 비율로서 변해진 사이즈를 계산을 해서 이거를 이제 비율로 이렇게 해서 이제 매칭을 해서 이제 확인을 할 거예요. 자, 근데 보통 분들이 100 사이즈를 50으로 바꿨으면 이제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50% 바꿨으니까 픽셀이 줄었으니까 좀 뭐 이거 반으로 줄여서 그거만 확인하면 되지 않겠느냐,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하겠지만, 그냥 사이즈를 바꾸면 이건 잡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게 바꿀 때 여기다 필터링을 걸잖아요. 필터에서 내부 이미지나 그 색상이나 톤이나 이런 걸 바꾼 다음에 사이즈를 변경해 버리면 이걸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이즈 변경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하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제가 블로그로 써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에 가셔서 이미지를 하나를 그냥 다운 받을 거예요. 다운 받아서 그거를 여기 예제고요. 이건 다운 받는 과정이고, 다운 받아서 결국은 뭐 할 거냐면 저희 이미지 마스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쪽에 있는 이 다운 받은 거고요. 이거를 이쪽에다 필터링을 걸어서 필터링을 건 다음에 최종에는 이쪽에 여기 와서 여기입니다. 이게 사이즈를 바꿔서 저장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달라진 사이즈로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전혀 다른 이미지로 생성이 되고, 또한 네이버 개발자한테 이 두 이미지가 같은지를 비교하는 조건을 매우 까다롭게 해서 개발자를 피곤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직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벗어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건데요. 그 사용법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여기는 그대로 구글에 가셔서 제주도 맛집이라고 한번 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면 이미지 탭에 가서요. 아무래도 뭐 없는 걸 하는 게 낫겠죠. 이번에는 이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놓고요. 이미지를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한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좀 저장해 볼까요? 그래서 이미지 변경해서 놓고요. 이거를 뭐 원본이라고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시거나 뭐 캡처를 하시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실 텐데요. 저는 일단 여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운받은 이미지를 한번 이제 이렇게 RC로 한번 보겠는데요. 자, 보시면 여기가 사이즈가요. 이 이미지의 사이즈는 600 곱하기 400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이 필터링을 하고요. 필터를 하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변경할 거예요. 그래서 키우던지 줄이던지 결정을 하면 됩니다.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닫고요. 일단은
우리 이제 저희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은 이렇게 이 속성에 가서 보시면 메타 태그가 있는지 확인하는 건 여기 자세히를 보면 메타 태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메타 태그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런 것들. 여기는 없으니까 메타 태그가 없다고 이제 판단이 되겠죠. 저희 이미지 마스터 프로그램을 안 쓰시고 일반 무료 뭐 포토스케이프나 이런 걸 쓰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거기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저희 이미지 마스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쓰시는 고객님들은 이걸 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를 추가하시고요. 아까 다운받은 원본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면 아직 필터링을 적용한 게 없으니까 이제 변화가 없겠죠. 자, 여기서 변화를 주겠습니다. 감마 이렇게 잡고요. 그러니까 자, 이걸 변화할 때 이쪽에 샘플 이미지를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옵션을 정했을 때, 옵션을 줬을 때 여기 변화 정도가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러니까 샘플 이미지를 보시고 이렇게 내가 설정한 이렇게 값에 따라서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구나 라고 이제 저희가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선택했으면 변경된 이미지를 미리 보기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이미지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달라졌죠? 좀 너무 변화가 적으면 조금 더 잡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밝게 잡아도 되고요. 관계 없습니다. 자, 조금 달라졌죠? 변화를 좀 더 하겠다. 좀 더 밝게 가겠다. 좀 밝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게 보이는 이미지는 비슷해도 내부적으로 속성이 바뀌기 때문에 이거 찾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혹시나 또 불안해 하시니까 이렇게 잡으시고요. 로테이션을 걸어도 되는데 이렇게 이미지가 살짝 돌아간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사실은 로테이션을 걸어 살짝 거는 것도 굉장히 개발자를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다음에 더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이미지가 틀어졌잖아요. 보통 이미지를 이렇게 분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양쪽 궤체가 남으면 이거 비교하기가 되게 난해해요. 그래서 약간 트는 것도 개발자를 피곤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좀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주시고 중요한 포인트 블로그에 써 있는 거 외에 다른 걸 하나 설명드릴게요. 요 픽셀 자르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미지가 이렇게 있을 때요.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원본의 이미지를 여기서 픽셀 보통 안쪽에서 자르면 문제가 되니까 바깥쪽에서 이렇게 최대 5픽셀까지 잘라줍니다. 이게요. 옵션을 잡으면 그래서 끝으로부터 이만큼을 잘라요. 원하는 픽셀만큼. 그 다음에 이거를 원래의 사이즈로 잡아 당깁니다. 이렇게.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픽셀 자체의 크기가 늘어나야 돼요. 변화가 생기죠. 이것만으로도 잡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요 기능 기본적으로 픽셀 자르기 기능을 좀 넣어주셨으면 하는 게 제 이제 바람이고요. 꼭 넣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이거 꼭 넣어주세요. 하다못해 1픽셀이라도 이거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자, 그래서 픽셀 자르기를 선택합니다. 저는 한 3픽셀만 잘라볼게요. 자, 확실하게 자를까요? 5픽셀. 그리고 볼까요? 잘라졌죠? 로테이션을 좀 빼겠습니다. 네. 헷갈리네요. 약간 초기화 좀 하고요. 네, 초기화 좀 하고 다시 좀 하겠습니다. 로테이션은 조금 잡고요. 픽셀을 잡고 픽셀을 하고 자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잘라져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미지를 여기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사이즈를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개발자를 피곤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 이미지의 사이즈는 600에 400입니다. 네, 저희는 뭐 여기 640에 480, 800에 600이 있으니까 뭐 이거는 640에 480 하셔도 되고, 사용자 지정으로 해서 나는 이 사이즈 싫고 뭐 638에 450 이렇게 하겠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관계 없으니까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그냥 설명상이니까 640에 480을 해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 변경하는 거면 이걸로 해서 이제 개수를 지정해서 하셔도 되고요.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라서, 선택 이미지를 변경하면 요게 지정된 경로로 그냥 요거 한 장만 변경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여기 바뀌었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사이즈가 640에 480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야. 오케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미지 변경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고요. 이게 원본이고요. 이렇게 전에 거, 이게 원본입니다. 달라졌죠? 예, 이거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잡아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누락을 조금 더 수월하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뭐 여기 이거 잡고요. 이번에는 뭐 자동 이미지 생성으로 3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조금 로테이션 살짝 걸어서 해볼까요? 이렇게 걸어서 약간 뒤틀어서, 로테이션 거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자동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해당되는 곳에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아까하고 또 다릅니다. 색상도 바뀌고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예. 네. 이렇게 화면을 틀어지면 좀 잡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샘플로 보여드린 거고,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거 사이즈를 바꾼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이즈를 바꾸셔서 저장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개발자를 피곤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정된 자원 안에서 가능하면 검사를 못하게 하도록, 그렇잖아요. 세 가지, 그러니까 검사할 수 있는 게 세 가지밖에 없는데 다른 네 가지,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넣어버리면 검사 자체가 안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풀어가는 방법을 고민하시면 됩니다. 네이버는 앞으로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드웨어는 계속 올라갈 거고요. 이 기능을 검사하는 로직을 점점 더 발달할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을 판단하시냐면, 개발자들을 완벽하게 빠져나가려고 자꾸 하지 마시고 개발자들을 피곤하게 하세요. 나라면 이거를 비교할 때 이미지가 돌아갔을 때 이걸 어떻게 검사할까? 이게 쉬울까 안 할까? 내가 생각하기에도 비교 대상 두 개를 비교하는 게 난해한 것들, 복잡한 것들, 그런 식으로 위주로 해서 자꾸 그렇게 편집을 해서 들어가면 예상하시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저희 이미지 마스터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한테 그 하나의 활용법, 팁을 하나 제공해 드렸습니다. 필터링은 기본적으로 주시고요. 아까의 저희 픽셀 자르는 거 하시고 사이즈 변경을 꼭 하셔서 재활용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동영상 정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